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이죠.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네, 이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 또 빠져요. 그래서 힘이 좀 없는데 얘가 앞으로 더 갈 건지 말 건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게요. 얘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약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인데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 그래서 셀트리온 누구는 빠지는데 같은 기간에 여기까지는 흐름이 비슷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누구는 지금 빠지는데 누구는 미친듯이 올라요. 좀 크게 보실까요? 계속 올라요. 왜 이래?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는 왜 빠지고 누구는 왜 오르는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방향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고 있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올라요. 왜 그래요? 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역사가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역사가 있어요. 언급을 좀 했던 편인데 제가 과거에 했었던 흐름들을 좀 따라오셔야지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야기가 통할 거니까 지금 잠깐만 옛날 했었던 이야기들 짧게 훑어보고 할게요. 네, 제가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일 처음에 셀트리온 합병 99%가 모르고 있는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려서 네, 악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팬이 많은 거야? 셀트리온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부 거래 비중 1위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부 거래 비중 1위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말인지 꼭 아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 비율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재고자산 금액이 이게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엄청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재고자산 이야기만 하시죠. 재고자산이 네가 뭐 바이오시밀러를 아냐, 바이오시밀러는 재고자산이 원래 많아야 된다, 이게 뭐 출시를 하려면은 뭐 안전 재고라고 해서 그런 게 많아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를 했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고자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CGMP랑 FDA랑 다 들고 왔다. 지금 CGMP 기준을 보셔도 이게 제약적 품질 시스템이나 뭐 구역, 장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고, 미 FDA에서 실사가 나와도 품질 조절, 뭐 생산 및 프로세스 조절, 뭐 공정 조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이게 해당 물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재고가 많냐 적냐 이걸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의 재고면 요건 안전 재고가 아니라 초과 재고다. 이게 어떻게 안전 재고로 포장이 되냐,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치명타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좋아하시는 지금 재고자산 요거 한번 보셔라.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2다. 다른 쪽 다 보이시냐? 지금 5, 3, 5, 뭐 7, 뭐 7, 6 이러셔서 업계 평균이 바이오 쪽이 5.5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나머지는 뭐 5 밑도 거의 없어요. 얘만 0.42다. 이게 18년부터 19년, 20년에도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지금 첨언을 해드리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지가 않죠. 지금 5에서 6이 평균값인데 2020년 결산 최근 거 마무리 해봐도 0.89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거 안 돌아간다, 저거 다 악성 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한번 해봐라. 셀트리온만 왜 까냐.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좀 결이 달라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CMO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로직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아요. 셀트리온처럼 내부 거래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주 현황만 봐도 완전히 다 해외 제약사들 수주 현황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올렸죠.
야, 근데 너 왜 지나간 얘기 또 해? 이제 와서 뭐 조회수 올리려고? 아, 그게 아니라 셀트리온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짜증이 나서 더 못 참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2021년 들어서 셀트리온의 저런 행태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뭐 네 공견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기관 투자자가 맞아요. 근데 제가 공매도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맹세를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하지 않았어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도 하지 않았어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장외 주식시장에서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벽하게 그냥 깨끗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봐도 셀트리온 하는 짓이 내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좀 심해서,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올릴게요. 네, 지금 2021년 4월 15일 날짜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셀트리온 ESG 리스크는 내부 거래라고 나오죠. ESG 리스크가 뭐냐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에 관한 리스크입니다. 이 ESG 리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 지금 내부 거래라고 좀 셀트리온이 또 나와 있죠. 지금 ESG 리스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ESG 점수 개요인데 총점이 3.1점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리스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심각 단계 밑에 매우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크의 대부분은 내부 거래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리스크 점수가 동종업계 206개사 중에 셀트리온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가장 지속 불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지배구조가 2.4로 제일 높았고 환경이 1.4, 그 다음에 사회가 0.9로 집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배구조가 왜 높았냐? 지배구조 중에서 지금 내부거래가 지적이 됐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상 지적을 하다시피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이 37.3%에 달해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거래 이야기를 계속해서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거래가 증여세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도 설명을 하죠. 서정진 회장이 1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렸는데 불복소송 냈는데 결국 또 항소에 패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요 증여세 소송이 대법원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뚜껑 허문다. 잘 나가는 대형사들 ESG 빨간불. 네, 지금 셀트리온만 마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4.3점이야. SK 하이닉스가 3.7점이야. 네이버가 3.4점이야. LG화학이 3.9점이야. 뭐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종업계에서 셀트리온이 1위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1.7점이야. 얘는 괜찮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LG화학은 왜 그랬냐?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요거 오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노조 이슈도 심각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어쩔 수 없죠. 요거는 지금 배터리 분쟁 이슈도 있죠. 그래서 소송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이제 리콜 비용 분담하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특성상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바이오는 뭐 그런 게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초록색이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어때요? 네, 주황색이죠. 매우 높은 리스크 등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빵점인데요. 당연하지. 얘는 피해자잖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재고자산 다 떠안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현금 흐름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피해자 말고 가해자 셀트리온이 ESG 리스크 등급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동종업계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얘는 또 계정 자체가 심상치가 않아. 내부 거래잖아. 그래서 요거는 지속 가능성에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2021년 4월 16일 기사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됐죠. 유럽 약물사용위원회에서 GSK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입니다. 이게 영국계 제약사인데 지금 직원 수로만 보면은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큰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유럽 약물사용위원회에서 사용 권고로 할 거냐라는 논의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지금 GSK에서 들고 나온 약물은 BIR7831이라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 약물을 지금 EMA에서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권고 결정이 나면 요렇게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셀트리온이 세 번째였죠. 그러면 레키로나랑 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레키로나랑 이 GSK 약물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사용 대상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레키로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투여 대상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증 및 중증도 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까지만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은 그러니까 경증 환자도 가능해, 중증 환자도 가능해, 위중증 발전까지 다 막아줄 수 있는 약물이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얘가 위약군 대비 지금 성능이 어떠냐? 8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약군이 있고 이거를 위약군이 있죠. 그러니까 약을 예를 들면 뭐 식염수만 줬다거나 가짜 약을 준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마냥. 그래서 이거 두 개 대조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위약군 대비 투약군이 85%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레키로나주는 어떠냐? 위약군보다 약 50%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되겠어요? 지금 중증까지밖에 커버를 못하고 안 그래도 효율 자체도 50%대면 요거 누가 쓰겠냐 이거죠. 표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지금 GSK랑 셀트리온이 둘 다 코로나 치료제라고 들고 나왔는데 하나는 경증도 돼, 중증도 돼, 위중증도 돼. 하나는 경증되고 중증은 되는데 위중증은 안 돼. 하나는 위약군 대비 85%의 감소 효과가 있어. 하나는 위약군 대비 54% 감소 효과가 있어요. 뭘 쓰겠냐는 거예요. 이거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저렇게 다 해놓고 저거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또 재고자산 되겠죠. 자, 다음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우리가 알다시피 다 은퇴를 하시죠. 지금 은퇴 동시에 늦가게 스타트업 창업주로 다시 시작하겠다. 21년 전 느낌 그대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정진 회장께서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이때 많이 올랐죠. 확 올랐잖아.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계획, 마스크 100만 장 무상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서정진 6개월 안에 치료항체 만든다니까 이때 주가가 확 오르죠. 또 그 다음 누가 봐도 이때 확 올랐잖아요.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서정진 코로나 치료제 내년 1분기에 허가 완료한다. 500만 명분 만들 거다. 지금 국내랑 해외용으로 100만 명분, 400만 명분 각각 준비해서 우리가 500만 명분 맞춰줄게 하니까 또 주가가 확 오르죠. 누가 봐도 이때 확 올랐습니다. 또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자사 치료제 만드는데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데 우리 거 봐봐 4에서 5일 내에 코로나19 다 사멸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주가가 미친듯이 확 가죠. 이게 지금 타이밍 딱딱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뇌피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타이밍이 딱 이래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발췌본인데 이렇게 요런 타이밍들을 저격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11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던 결과를 보면 4에서 5일이면 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멸이 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당일날 15% 폭등을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급등을 합니다. 11월 25일 한겨레에서 곽정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치료제가 나오면 국민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봄에는 한국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코로나 청정국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죠. 지금 봄 왔잖아요. 마스크 다들 잘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때 셀트리온 제약이 25% 폭등을 합니다. 셀트리온 이 몇십 조짜리 회사가 그날 9% 폭등을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뇌피셜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언론 플레이를.
그러면 지금 요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정진, 레키로나 유럽 긴급 사용 승인 긍정적이다. 요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 은퇴하는데, 야, 나를 잊지 말아달라. 야, 나 좀 잊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놓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든다. 요렇게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팩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서정진 회장님께서는 엄청난 IR맨입니다. 엄청난 마케팅 역량이 있으세요. 엄청난 영업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주가를 거의 몇 배 펌핑할 수 있을 만큼 IR 능력을 혼자서 다 지니고 계셨고, 마케팅 영업 역량이 너무 출중하세요.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뻐꾸기일 수도 있고 약을 파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쪽 역량이 거의 기업인 중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분께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겠죠. 역시 서 회장님 계실 때가 최고였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림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5월 3일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럼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죠.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4월 말에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셀트리온 솔직히 감당되시겠어요? 자, 2021년 3월 말 기사입니다. 최근 거예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셀트리온을 저평가하는 까닭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2020년 12월 종가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35만 9천원이었는데 JP모건이 21만원, 크레디트 스위스가 19만 2천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12만원, 모건 스탠리가 13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맞죠? 이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랑 완벽하게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서정진 회장님의 IR 능력이나 이런 것도 이쪽에서는 공감이 안 되겠죠. 야, 한국 애들 왜 이렇게 셀트리온 좋아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공매도가 곧 시작이 돼.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 애들이 셀트리온을 저평가해 지금 가격 차이가 이만큼이나 괴리가 많이 나 있어. 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나? 라는 발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54%, 트럭시마 27% 시장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점유율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선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 또다시 재고 문제가, 그놈의 재고자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거는 저도 조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이랑 좀 달라요. 사보험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유럽 시장처럼 뭐 가격이 싸, 뭐 품질이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랑 일종의 커넥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올 셀트리온의 신제품도 더 이상 시장에서 선두적 위치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이오시밀러의 문제인데,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사업이 돼요. 가면 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맞을 수도 있죠.